왜 자꾸 내 타임머신이 과거로 가는 거야? 미래로 가야 되는데 뭔가 계산이 잘못됐다 이 말이지. 좋았어. 자, 그럼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자. 1 곱하기 1은 나는 짜장면 곱빼기로 먹을래. 그렇지. 뭐 일반적인 거보다 곱빼기가 훨씬 더 양도 많고 먹고 나서 뭐지? 몰라. 갑자기 곱빼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집중. 나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파이 먹자. 후식은 케이크지. 아이, 무슨 소리야? 후식은 과일이 최고야. 나 파이 먹고 과일이 싶은데. 최고라고. 파이가 얼마나 참 맛있는데. 모르네. 그만. 아니 진짜 왜 이래요 진짜. 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왜 자꾸 먹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거참. 아이고. 그러니까 나 배고프잖아. 아니 왜 이렇게 아까부터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나 계산도 못하게. 저희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저는 짜장면을 먹자고 했는데 순호는 치킨, 워프는 스파게티, 케빈은 비빔밥, 라피도는 아직 생각 중이고. 아무튼 다 다른 거예요. 빨리 먹으려면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거기에 먹고 싶은 후식도 다 달라요. 너무 배고픈데 빨리 시키자. 이거 이러니까 계속 내가 배가 고프네. 이럴 때는 서로 뜻을 하나로 쫙 모아서 통일, 이게 필요하다고요. 나는 뭐 다 좋습니다. 짜장면도 좋고요. 치킨도 좋고요. 스파게티도 좋은데 비빔밥을 빼놓을 순 없지. 달걀을 달달달달 기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후라이를 만들고 비빔밥 위에다가 착 얹은 다음에 우와 맛있겠다. 써니 박사님! 그냥 행복이 그냥 막 밀고 올라오네. 파이 먹고 싶다니까. 저기요, 그만 좀 싸우라고요. 그냥 고통스러워. 통일 좀 하라고요. 정말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데. 아이스크림도 맛있는데. 파이가 아니거든. 맛있는 줄 아무도 모르는구나. 과일 맛을 봐야지. 아이고 세상에. 뭐예요? 우리 또 타임머신 타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삼국시대로 온 것 같아요. 삼국시대? 그게 언제 쪽이에요? 미래예요? 아니 그러니까 미래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거로 온 것 같아요. 과거. 그러니까 제가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 여기까지 얘기는 했죠. 그런데 이 고조선이 망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 편한, 진한. 여기 이렇게 한자가 3개나 붙어 있죠. 자, 그래서 특히 요 세 나라를 삼한이라고도 불리는데 어쨌거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편한, 진한. 요 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중에 고구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옛날 동부여에 금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강가를 가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된 거죠. 여인? 그게 누군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유화. 그런데 이 유화는 신의 아들이었던 해모수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금화 왕은 유화를 데리고 궁궐로 왔죠. 자, 이렇게 유화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나 유화가
낳았어요. 무엇을?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자, 그 알에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주몽이 되겠습니다. 이 주몽은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몽이 활도 진짜 잘 쏘고 똑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화 왕의 아들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투가 너무 심해져서 죽이려고 결심까지 했어요. 네? 아니, 그렇다고 죽이려고 한다고요? 어떡해. 주몽 어떡해요. 빨리 도망가야죠. 맞아요. 그래서 주몽을 따르는 무리들을 싹 이끌고 남쪽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졸본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딱 세웠는데 그게 바로 고구려가 된 것이죠. 자, 고구려는 언제 전성기를 이루었느냐? 바로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던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루었답니다. 자, 그럼 백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 백제는요, 주몽에서부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몽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졸본으로 와서 고구려를 세웠는데, 자,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동부여에 이미 유리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졸본으로 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때에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유리와 온조라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유리가 주몽을 따라서 졸본까지 찾아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호! 그럼 둘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었겠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차에 주몽은 자신의 후계자를 결정을 해야 했었죠. 자, 후계자는 누가 되었을까? 바로 유리가 되었습니다. 유리를 태자로 임명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이를 어쩐다? 어허, 온조는 기분이 좀 나빴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온조는 또 남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위례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백제가 된 것이죠. 자, 백제는 언제 전성기를 이루었을까요? 바로 근초고 왕 때 와우! 아주 번성했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럼 신라로 넘어가 볼게요. 신라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신라에는요, 경주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경주 알죠? 그 경주 일대에 진한에 속하는 사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로국에 촌장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촌장. 응? 뭐 저게 뭐야? 응? 자,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히히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하얀 말이 무릎을 꿇고 히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흰 말이 울고 있었다고요? 왜 울고 있었지? 뭔가 좀 신비로운데요. 그렇죠. 신화는 신비로운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알에서 응애 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를 박혁거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이 박혁거세가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가 바로 신라가 되겠습니다. 자, 신라는 언제 전성기였을까요? 진흥왕 때 전성기를 누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해서 그때를 삼국시대라고 하죠. 우와, 여기가 어디야? 삼국의 문화유산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삼국의 문화유산? 네, 그렇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는 각각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겼는데요. 먼저 고구려의 문화유산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화유산은 광개토 대왕릉비로서 고구려의 왕이었던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것으로 한국 최대의 비석입니다. 아파트 2층 높이 정도는 되죠. 우와, 진짜 크다. 이건 지금 어디 있어요?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저 위쪽까지 넓혔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땅이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비는 중국 지린성 지안현 퉁거우에 있습니다. 아, 언제 중국에 갈 일 있으면 꼭 봐야지. 이것도 비석 같은데? 맞습니다. 이건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우리나라 충주에 있죠. 장수왕이 한강 아래쪽 땅을 점령하고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으로 중원 고구려비라고도 불립니다. 우와, 이건 정말 화려하다. 금으로 만들었나 봐. 번쩍번쩍하네. 맞습니다. 금동영가 7년명 열애 입상입니다. 고구려는 불교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자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그 중에 하나로 지금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구려 왕과 귀족 등 지배층의 무덤 벽에 그려진 벽화가 발견되곤 하는데요. 이를 고군벽화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죠. 그럼 백제는요? 백제도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건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부여에 있는 백제의 대표적인 절인 정림사터에 남아있는 탑이에요. 세련된 조각 기술이 특징입니다. 어허. 어? 한다야, 저거 봐봐. 저거 진짜 멋있다. 우와. 금동 대향로입니다.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죠? 용 한 마리가 연꽃 봉오리를 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향로죠. 저기서 향이 올라오면 꼭 용이 구름 위로 승천하는 것처럼 보이겠다. 현재 전해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 하면 바로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위에 세 분의 부처님 모습을 새긴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삼존상은 백제의 미소라고 불릴 만큼 부처님의 웃는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백제에도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많네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신라의 문화유산이 남았거든요.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또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도 대표적인 신라의 문화유산이죠.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어요. 나 경주에 갔을 때 첨성대 봤었어. 저게 별을 관측하는 곳이었구나.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은 것이 특징인 분황사 모전석탑도 선덕여왕 때 만든 거죠. 이렇게 삼국은 각자의 문화를 꽃피우며 발전해 갔답니다. 브라보! 브라보! 멋있다. 자, 삼국시대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루어지는데 화려한 문화를 다 꽃피운 그런 때였지만 또 잘 보면 서로 영토를 빼앗고 영토를 빼앗기고 이렇게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전쟁의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한민족이었잖아요. 다 같이 살면 안 돼요? 왜 자꾸 전쟁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자신들이 나머지 두 나라를 다 다스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누가 과연 이 세 나라를 통일시킬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 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백제 의자왕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백제에 의자왕이 있었습니다. 자, 의자왕은요,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신라와 대야성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대야성을 확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죽는 사람이 생겨요. 누구냐면은 바로 김춘추, 그러니까 신라의 권력자였죠. 이 신라 권력자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이 대야성 싸움에서 죽고 맙니다. 자, 그러니 김춘추의 이 분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춘추는
그냥 있지를 않아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고구려로 갑니다. 고구려로 가서 야, 고구려, 우리 동맹을 맺자. 동맹을 맺은 다음에 백제를 같이 치자고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고구려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랑 동맹을 하려면 중령 땅을 내놔. 자,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자, 그래서 김춘추는 그래? 그럼 안 돼. 하고 거절을 하죠. 자, 그럼 김춘추는 그만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자, 김춘추가 달려간 곳은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자, 당나라에 가서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자, 연합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죠. 자, 그래서 당나라는 오케이 하고 둘이 연합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 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으니까 남은 것은 고구려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고구려는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연개소문, 권력자였던 연개소문이 죽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도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후에 신라가 야, 우리가 이제 연합 다 여기 연합을 잘 해서 삼국을 통일시켰어 하고 이렇게 기뻐하던 그때 당나라가 슬금슬금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당나라가 자신들의 욕심으로 우리가 신라까지도 하려다가 신라와 전쟁을 벌이면서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고 드디어 삼국을 실제로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 삼국을 통일한 것은 아니고 당나라와 연합해서 당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된 것이죠. 자, 게다가 이런 점도 있는데 이 신라가 여기만큼만 차지하게 된 것이죠. 대동강 아래쪽 땅, 이 대동강은 지금의 평양에 있습니다. 자, 대동강 아래쪽 땅만 신라가 갖게 되었고 그 위쪽은 고구려의 후손들이었던 발해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위에는 발해, 그리고 아래는 신라, 북쪽에 발해, 남쪽에 신라.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뭔가 아쉬운 통일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을 알아볼까요? 지금 보시는 곳은 불국사인데요. 이 불국사는 경덕왕 때 지어진 절로 불국은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불국사 대웅전 앞뒤를 볼까요? 탑이 2개 있네요. 그렇죠. 다보탑과 석가탑이에요. 다보탑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10원. 맞아요.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탑이 바로 다보탑이랍니다. 또 석가탑은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발견됐는데 이건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랍니다. 또 석가탑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뛰어난 석공이었던 아사달은 불국사의 탑을 만드는 일을 맡았는데요. 아사달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가 있었답니다. 아사녀는 아사달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불국사를 찾아갔는데 불국사 주지스님은 탑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만날 수 없습니다. 대신 불국사 근처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탑이 완성되면 그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칠 겁니다. 그때 다시 오시지요. 하지만 아사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연못에는 탑의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실망한 아사녀는 그만 연못에 몸을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석가탑을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 해서 없을 무, 그림자 영, 무영탑이라고도 불렀죠. 너무 슬퍼. 그림
그림자 왜 안 나와? 왜? 아이고 이런 진정하고 이걸 보세요. 이 부처님은 본존불인데 화강암을 쌓아 만든 굴 안에 모셔져 있어요. 석굴암과 불국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불교 예술의 최고 걸작품으로 꼽히고 있죠. 왜 이렇게 멋있어? 이런 문화유산을 남긴 통일 신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한 데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컸어요. 안녕, 난 김춘추라고 해. 안녕, 난 김유신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김유신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어느 날 언니인 보희가 이상한 꿈을 꾸고는 동생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동생 문희는 언니, 내가 그 꿈 살게. 꿈을? 그래? 그렇게 문희가 언니 꿈을 산 날 김춘추는 김유신과 공놀이를 하다가 옷고름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자 김유신은 이런, 우리 집에 가서 옷고름을 꿰매야겠다. 그렇게 김춘추는 김유신의 집에 갔고 거기서 문희가 김춘추의 옷고름을 꿰매주게 되죠. 그러면서 둘은 가까워져서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디서 말소리가? 아, 김유신의 말이군요. 또 기생천관을 만나러 가나 봅니다. 기생은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등으로 흥을 돋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를 말하는데요. 김유신은 날마다 기생천관과 술을 마셨어요. 좋구나, 좋아. 술에 취해 놀기만 하는 김유신을 어머니는 크게 꾸짖었죠. 그러자 김유신은 다시는 천관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김유신이 말에 오르자 말이 알아서 천관의 집으로 데려간 일이 있었어요. 하도 자주 가니까 말이 당연히 천관에게 간다고 생각했나 보네. 맞아요. 말이 천관의 집에 온 걸 알게 된 김유신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천관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말의 목을 베고 집으로 걸어왔다고 해요. 아니, 말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나쁜 버릇을 고치고자 한 의지가 대단했던...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태종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기반을 쌓은 왕이라면 그의 아들 이 문무왕은요 드디어 삼국을 통일한 왕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무왕이 늙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걱정거리를 하나 갖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이 계속 이 신라를 침입해 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동해 바다에 묻어라. 내가 동해 바다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꼭 지키리라 라고 말이죠. 정말요? 그래서요? 그래서 동해바다에 묻었어요? 자, 그래서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은요 문무왕을 화장시켜서 동해 바다 섬에 능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근처 해변에다가 가문사라는 절을 만들어서 용이 된 자신의 아버지가 쉬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도 하죠. 정말 죽어서도 나라가 걱정된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파식적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가문사를 짓고 나서 얼마 후에 동해안에 작은 섬 하나가 자꾸 가문사 쪽으로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아유, 신문왕이 정말 이건 무슨 일이지? 하고 얼른 그쪽으로 갔죠. 자, 그랬더니 용이 퓨 나타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어보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평화로워집니다. 라고 말이죠.
자, 실제로 이 신문왕이 요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서 휘 불었더니 적이 쳐들어 오다가도 얼른 물러갔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만 가지 걱정을 잠재우는 피리다 해서 만파식적이라고 했대요. 통일 신라가 오래오래 평화롭기를 바랐던 마음이 담긴 이야기네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쓰시오. 이 문화유산은 신라의 문화유산이다. 태종무열왕은 김유신과 함께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들에 이어 삼국통일을 이룬 왕은 신문왕이다. 안녕하십니까. 백처토론의 써니 박사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삼국통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워프,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제에게 크게 질 만큼 신라는 힘이 없었잖아. 무모하게 혼자 싸우려 하기보다 힘이 센 당나라를 설득해서 같이 힘을 합했던 건 현명했다고 생각해. 그치만 백제랑 신라는 원래 한 민족이잖아. 같은 민족인 백제와 고구려를 다른 민족인 당나라와 손잡고 친 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해. 야, 순호야, 너 사람이 되어가더니 똑똑해졌다. 하지만 김부식이 쓴 삼국 사기. 맞아.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삼국 통일을 당나라 군대를 빌려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고 태평성세를 이룬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은 당나라를 이용해서 같은 민족을 멸망시킨 신라를 비난하기도 했어. 그리고 당나라랑 손잡는 바람에 옛 고구려의 영토도 많이 잃었잖아. 오,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라의 삼국통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글로 써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밥 못 먹은 거 맞잖아요. 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좀 뭐라도 좀 먹자고요. 빨리. 배고파. 이것은 천둥 소리가 있다. 이것은 내 배에서 절규하는 소리다. 저희는 아까 다 같이 밥 먹고 왔는데요. 맞아요. 너무 배고파서 오자마자 먹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마음으로 챙겨 먹었더랬지. 아이고, 배불러. 나 배불러서 꼼짝을 못하겠어. 뭐라? 나만 빼고 다 먹었다. 응? 벌써 다 먹었어? 네! 아니, 그럴 때 혹시 내 생각은 요만큼이라도 안 나던가? 네! 아니, 뭐 이럴 때만 통일이가 한 마음이었어?